자, 요즘에 맨날 한 문제씩 탄소 중립하고 자원순환하고 문제 내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자원순환에 관계된 거예요. 자원순환 제도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이게 폐기물 부담금 제도죠. 그죠? 자, 폐기물 부담금 제도인데 부과 대상이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뭐 탄소 중립하고 이런 자원순환 같은 것들은 솔직히 문제는 안 나올 수 있는데 면접 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좀 보세요. 자, 부과 대상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폐기물도 우리 쓰레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쓰레기잖아요, 그죠? 근데 자원으로도 쓰이잖아, 그지? 이제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폐기물 부담금을 낸다라고 하면 그 폐기물은 무해한 거겠어, 유해한 거겠어? 당연히 유해한 거겠죠, 그죠? 유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살충제예요. 살충제를 담았던 뭐 용기, 뭐 유리병이나 뭐 플라스틱 용기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이 부과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살충제뿐만 아니라 유독 물질, 유독성 물질 이러면 되나? 유독물?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독물이 담겨져 있는 마찬가지 유리병, 뭐 플라스틱, 뭐 등등의 용기, 그죠? 유독 이런 것들 다 사용을 했을 테니까 말 그대로 폐기물이니까. 그 다음에 부동액 같은 거에도 들어가요. 자동차 사용하는 부동액, 자동차에 사용하는 부동액.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부과되는 대상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뭐가 있을까? 저거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기저귀는 뭐 한 90년대 때부터 뭐 매립을 하면 안 썩느니 뭐 몇백 년이 돼도 그대로 남아, 몇백 년 지난 건 없겠지? 기저귀가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뉴스에서. 그래서 얘는 폐기물을 부담금을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담배도 들어가 있어요, 담배. 그러니까 담배는 솔직히 그 담배잎 안에 들어가 있는 담배잎은 뭐 큰 문제가 아닌데 그 뭐 담배들 안 피겠. 아무튼 뭐 스폰지 같은 거 그 안에 그 필터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저도 솔직히 이제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거리를 좀 지저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분해가 솔직히 되진 않아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껌.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껌을 아예 못 씹게 하죠. 껌을 아예 못 씹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껌도 이제 뭐 바닥이 맨날 더러워지거나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분해가 잘 안 되니까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대신 이제 뭐 섬유나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있어요. 제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자원순환에 관계된 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드릴게요. 이렇게 내용을 쭉 적진 않고 어떤 게 있다 정도만. 자원순환 제도. 운영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첫 번째가 이 폐기물 부담금 제도고, 그리고 두 번째 자발적 협약 제도. 자발적 협약 제도. 자, 요거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회수하거나 재활용할 때 재활용을 위해서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협약한 걸 얘기해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수입업자, 뭐 제조업자, 그 다음에 뭐 이행단,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행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약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면 자발적으로 협약한 그 협약 대상자들한테는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제 뭐 폐기물 부담금 같은 것들을 좀 면제해 준다거나, 아까 요 위에 있었던 폐기물 부담금을 좀 면제해 준다거나, 자기네 둘이서 알아서 처리한다니까
알아서 처리를 한다니까 면제해주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요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그래서 이걸 EPR이라고 얘기하죠. EPR.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품, 이제 포장재 같은 것들 이용한 사람들, 그런 생산자들,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혹은 이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걸 이용한 사람들한테 너네들은 무조건 그 포장재에 대해서 사용한 어떤 그 포장재에 대해서 재활용을 해라 하는 거지. 무조건 어느 정도 일정량은 재활용을 해라라는 거지. 그러면 뭐 어떤 회사에는 재활용 장치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데들이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없겠죠. 없는 데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부담금 내야 되는 거고 하는 데들은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성 보장제도. 환경성 보장제도. 요거는 전기전자 제품에 관련된 거예요. 전기전자 제품에 어떤 유해물질가 적어야 되겠다. 전기전자 제품하고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전자 제품하고 자동차에 대한 어떤 재활용이나 재사용이나 재제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폐기물 같은 것들의 발생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보장제도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게 얘네예요.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뭐 여기 굉장히 들어간 게 많을 거 아니야. 뭐 모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얘네가 가장 우선시되고 얘네가 우선시되다 보니까 자원순환제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자원순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폐기물 부담금 제도보다 환경성 보장제도라는 용어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나 이런 데 그냥 내인연 이런 데 딱 두둥기면 환경성 보장제도에서 쫙 나오니까 한번 뭐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분리배출. 가장 뭐 이슈되는 거 맨날 얘기했지만 자원순환하고 요거하고 맨날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분리배출 표시제도. 요건 안 써도 되겠죠. 표시되어 있는 거. 분리배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플라스틱은 뭐 PE 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도 이거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사 먹을 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커피를 사 먹고 그 테이크아웃 컵을 갖다 주면 뭐 예전에 한 100원 주고 뭐 이런 거 있었죠. 지금은 또 없어졌고. 그거예요. 다시 갖다 주면 돈을 돌려준다. 보증금을 돌려준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또 팔 때 뭐가 된 거야? 팔 때는 그 컵값까지 포함해서 판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컵 안 갖다 주면 손해 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게 먹고 어디 딴 데를 가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 근데 그걸 갖다 줘야만 돈을 받는 거잖아.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커피를 1,100원에 파는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원을 더 내고 커피를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커피숍에서는 좀 없어졌지. 거의 이제 없어진 거지. 그래서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원순환 보증금제도. 그 다음에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성과관리제도. 자, 이것도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그 업체별 혹은 지자체별로다가 자원순환에 관련된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게 성과 그 목표에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 한마디로 성과를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재활용 환경성 평가.
자, 요건 또 이제 재활용을 할 때 재활용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기술이 있을 거고 공장을 가동해야 될 거고 뭐 등등이 있으니까 재활용을 하면 재활용에 따른 어떤 오염물질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환경성을 평가하는 거지. 그래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 환경성과 재활용할 때의 환경성을 서로 비교를 해서 재활용의 환경성, 즉 환경 부하가 낮아야겠죠. 그치? 그래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재활용을 했는데 오히려 환경 부하가 높다. 또 할 필요가 없는 거겠지. 그치? 그런 것들을 이제 성과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아마 여기에는 또 어떻게 보면 환경성뿐만이 아니라 경제성도 포함되어야 될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폐기물 처분 부과금 많지.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안 나올 거.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폐기물 처분. 근데 꼭 하나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이나 탄소 중립이나. 자,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자, 폐기물은 최종적으로 무슨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매립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매립을 할 때 원래 돈을 좀 내잖아. 그지? 한마디 그거예요. 매립할 때 폐기물을 매립할 때 내는 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무슨 전처리나 아니면 폐기물의 재활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립량을 줄일 수 있겠지. 그죠? 이 처분 부담금이 굉장히 그러니까 매립만 계속 하게 되면 처분 부담금이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폐기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재활용을 좀 유도하게끔 너네 재활용 안 하면 돈 많이 낸다. 이제 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자, 마지막 포장재의 재질 구조 평가제도. 이건 뭐 말 안 해도 되겠죠? 포장재가 재질이나 구조나 이런 거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보기에는 지난번에 과자 얘기를 좀 했는데 과자가 특히 크래커 종류가 예전에는 다 비닐류로 이렇게 쌓여 있었단 말이야. 특히 에이스 크래커 같은 거 비닐로 이렇게 열면 그죠? 그냥 막 먹을 수 있게. 비닐은 솔직히 재활용이 좀 잘 안 되는 편이죠. 박스는 그래도 재활용이 좀 잘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 박스로 좀 많이 바뀌었지. 아닌 것도 있고, 참 크래커로 예를 들었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포장재 구조를 좀 많이 바꾸는 재활용이 좀 용이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점이야 말 그대로 재활용이 용이해지기는 했지만 요것 때문에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양은 좀 많이 줄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